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지난달 28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에 대한 전 세계 시청자들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공개된 지 10일 만에 넷플릭스 TV 시리즈 비영어 부문에서 3억 6,102만 누적 시청시간을 기록하면서 역대 시청시간 순위 5위를 기록했죠. 이는 공개 후 28일 동안 16억 5,045만의 누적 시청시간을 기록한 1위 오징어 게임, 6억 1,901만을 기록한 종이의 집 파트 4, 4억 2,640만 시간의 종이의 집 파트 3, 3억 9,513만 시간의 4위 종이의 집 파트 5를 잇는 대기록입니다. 이들 네 작품이 모두 28일 동안 기록한 시청시간임을 감안하면 10일 만에 지금 우리 학교는이 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이 오시죠? 더욱이 2위를 기록한 종이의 집 파트 4의 시청시간이 6억 시간 정도임을 고려하면 28일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우리 학교는이 오징어 게임의 뒤를 이어 2위를 기록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 현재 공개된 지 13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8일 공개 후 하루 만에 오른 1위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그리스, 멕시코, 브라질, 영국, 인도, 일본, 프랑스, 헝가리 등 42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죠. 또한 공개되고 난 이후 현재까지 한 번이라도 지금 우리 학교는이 1위 자리에 올랐던 국가는 총 94개국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를 증명하듯 며칠 전에는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지금 우리 학교는의 포스터가 걸리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죠. 따라서 국내 언론을 비롯해 외신들까지 연일 지금 우리 학교는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외신들은 지금 우리 학교는이 지난 기간 부산행, 킹덤, 살아있다 등을 거치며 진화해온 K-좀비물의 방점을 찍은 작품이라고 하며 동시에 지금 우리 학교는의 글로벌 성공의 비결로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학원물이라는 차별점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는 점을 꼽았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좀비와 관련된 드라마, 영화들을 제작했던 서양에서는 단순히 좀비들에게 살아남고 그 과정에서 주인공들이 펼치는 액션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스토리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성인이었죠. 물론 아이들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나 이들은 그저 보호받는 대상 혹은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는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다채로운 학생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고난과 위기를 학생답게 헤쳐나가는 모습을 바탕으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적들과 맞서기 위해 기존의 서양 좀비물들에서 주로 좀비들을 해치울 때 사용되던 총과 같은 무기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학교라는 공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책상, 의자, 대걸레 등으로 맞서 싸우며 신선함을 더하죠. 더욱이 이러한 과정에서 흔히 10대들의 대부분이 겪을 만한 좌절과 불안, 그리고 풋풋한 사랑과 우정을 담아내면서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저 보호받는 대상에 불과했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스토리로 느껴지게 만듭니다. 한편 지금 우리 학교는 이 기존의 좀비 영화들과는 다른 차별성이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단순히 10대들이 등장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작품은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감정, 액션씬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계층, 기성세대의 무관심 등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인 사회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세월호 참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은유도 담겼죠. 실제로 외국 기사에서도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지금 우리 학교는 이 사회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좀비들을 아주 영리하게 이용했다고 하면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 몇 가지 이슈들을 스토리에 적절히 잘 녹여내어 이를 비판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하죠. 오늘은 이 기사를 요약, 번역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8일 공개된 이후 지금 우리 학교는 2021년 후반기에 공개되었던 오징어 게임과 지옥이 달성한 넷플릭스 글로벌 스트리밍 차트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또 다른 시리즈가 되었다. 다른 한국의 오리지널 시리즈처럼 지금 우리 학교는도 현대 한국 사회를 아주 사실적이고 냉철하게 묘사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이러스가 친구들과 몇몇 적들을 좀비로 바꾸면서 발생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고등학생 그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고등학생들은 이전 한국의 좀비 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린다. 이 학생들은 어른들이 자신들을 구조해주기를 기다리다 자신들이 구조될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에 휩싸인다. 이러한 기본적인 스토리라인은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에 대한 우화로 해석될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이 생긴 것처럼 좀비도 변이한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 밖에도 지금 우리 학교는 좀비라는 장르를 활용해 한국만의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반영된 사회적 이슈를 성찰하고 있는데 그중 5가지 사례를 소개하겠다. 첫 번째로는 세월호 참사를 얘기해야 할 것 같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는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중 전복되었다. 제주도로 향해 여행을 가던 고등학생 250명을 포함한 476명의 승객 중 64%가 이 사고로 인해 희생되었다. 이 소식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전해지자 서구권의 언론들은 한국 학생들이 권위에 의문을 품지 않도록 자랐기 때문에 희생되었다고 연일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당시 댈러스의 모닝뉴스는 심지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우기도 했다. 미국인들, 그리고 확실히 텍사스 사람들은 집단보다 개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미국 학생들이 이 배에 타고 있었다면 배에서 내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욕구보다 집단의 욕구를 아시아 문화에서 수능은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순종에 의해 이러한 희생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가설을 세울 동안 자신들의 친구를 구하려다 희생된 16살의 남학생에 대한 얘기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구명조끼를 망설임 없이 자신의 친구에게 주었다. 그 학생은 댈러스의 모닝뉴스가 세운 가설처럼 순종해서 희생한 것이 아니다. 그는 주도적인 영웅이었고 아직 학생인 10대들은 그래서는 안 될 일이었다. 여러 면에서 지금 우리 학교는 아시아인들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각할 능력이 없는 온순한 추종자라는 관념을 깨버리는 어떠한 대척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극중에서 온조는 일찌감치 친구들에게 우리는 구조되기를 기다려야 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정부에 의해 일회성 담보로 취급되어 왔다는 것이 명백해지자 서로를 구하기 위해 뭉친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악행을 저지르는 몇몇 적들을 제외하고는 아이들은 서로에게 연민을 느낀다. 이는 댈러스 모닝뉴스가 세운 가설 속의 수동적인 아시아인들과는 아주 거리가 먼 모습이다. 그들은 오히려 어른들보다도 용기 있고 재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구해내는 모습을 보인다. 두 번째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이 시리즈는 학교폭력에 대한 강렬한 묘사로 시작한다. 한 무리의 학생들이 한 아이를 못되게 괴롭히는데 이는 이후에 나오는 좀비들 장면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소녀들 중 한 명이 남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오직 한 소년만이 그녀를 구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만약 그녀가 떠난다면 다음날 남자아이들이 그녀에게 더 나쁜 짓을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시금 괴롭히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그녀는 반 친구들이 거의 없다. 남자들이 그녀를 창피하게 하면 다른 여자아이들은 어떠한 동정심도 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를 비웃지. 학교 관리자들은 경찰에 그들을 신고하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마침내 선생님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그는 그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왕따 당하는 너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그녀는 온라인에 자신의 영상이 공개될 것을 두려워하여 마침내 스스로를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른다. 왕따가 전 세계적인 문제인 반면 한국의 초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은 아이들이 서로를 괴롭히는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되어 왔다. 더욱이 이 문제는 최근 인터넷에 의해 심각해지고 있다. 2018년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인식은 거의 최하위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다. 극중경수의 가족은 복지 혜택을 받고 있어 나영과 같은 속물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점은 그녀가 지적하듯이 심지어 그의 친구들도 그녀가 그를 놀렸을 때 그의 뒤에서 웃었다. 왕따는 한국에서 매우 핫한 주제이며 비록 가해자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강압이 멈췄다고 추정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특히 네티즌들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다. 지난해 어떤 배우는 중학교 시절 동급생을 괴롭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모든 배역에서 하차하고 빠르게 군대에 입대했다.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학교는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의 치명적인 결과를 한국 학교의 상황을 이용해 전 세계 괴롭힘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내용을 표현한다.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전 귀남은 시키는 대로 하는 하급 일진이었다. 이후 그는 파괴할 수 없어 보이는 좀비로 변한다. 그는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다른 일반적인 좀비들보다 훨씬 더 성가시다. 왜냐하면 그는 매우 인간적인 특성인 복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학업 스트레스를 얘기해야 한다.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에 따르면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이 학원과 같은 사설영리기관에 등록하여 보충교육을 받고 있으며 한국은 이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두 소년이 책장 위에서 서로 싸우는 가운데
이슈의 가장 스릴 넘치는 액션씬 중 하나가 학교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또 다른 주인공, 남나는 반에서 상위권에 올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다. 다른 학생들이 좀비의 출몰에 겁에 질려 도망가는 와중에도 이어폰을 꽂고 코는 책에 꽂은 채 캠퍼스를 거느리며 그녀는 행복해할 줄 모른다. 반면 온조는 학문적 스펙트럼의 반대편에 있다. 하지만 그녀의 소방관 아버지는 그녀가 학교에서 더 잘하지 못한 거에 대해 질책하는 대신 건강하고 행복해야 하며 똑똑하지 않은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한다. 한국에서 고등학생들의 목표는 한국에서 소위 명문대라고 불리는 미국으로 치면 하버드와 같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인데 이것은 통계적으로 살펴보아도 대부분이 불가능한 업적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이 시리즈는 생존이 반드시 교실에서 배우지 않아도 되는 천재성과 인간성에 달려있는 것임을 묘사하고 있다. 네 번째는 비만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모든 OECD에 속한 국가들 가운데 한국은 두 번째로 비만율이 낮은 국가이다. 그리고 어떤 한국인이라도 누군가의 신체 사이즈에 대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더 많이 먹으라고 말하겠지만 자녀들은 살을 빼야 한다고 불평할 것이다. 지금 우리 학교는과 같은 좀비족 말론 시리즈에서도 살과 관련된 농담이 넘쳐난다. 대수는 학교에서 가장 강한 소년들 중 한 명이고 이는 10대들에게 생존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그는 또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가수가 되기를 꿈꾼다. 하지만 그가 오디션을 보았을 때 평가된 것은 그의 목소리가 아니라 몸이었다. 수많은 아이돌들이 실생활에서 듣는 체중 감량 얘기 말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는 그를 생존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하는 대신 그를 영웅으로 묘사한다. 의도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강한 인내력은 강한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깊은 표현이다. 마지막은 성인들 그리고 군경의 리더십 실패에 관한 이야기이다. 앞서 언급한 세월호라는 배의 선장은 승객들을 제대로 대피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뒤 자신만 몰래 도망쳤다. 그는 해양경비대를 통해 구조된 사람들 중 첫 번째였다. 지금 우리 학교는 12편 중 절반가량에서 학생들은 경찰이나 군인들이 자신들을 구해주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실망한다. 마침내 신락 같은 희망이 보였을 때도 그것이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교사 한 명을 제외하고는 학교의 대다수의 어른들은 학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목표인 학교의 최고 행정관, 교장의 말을 듣는 데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온조의 아버지처럼 아이들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어른들은 특이점으로 묘사되고 그들의 명령체계에 반항하면 그 행동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시청자들은 확실히 줄거리에 엮인 세계적인 이슈들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우리 학교는을 아주 재밌게 감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한국 드라마를 그저 또 다른 좀비 호러 시리즈와 같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아쉽다. 궁극적으로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모든 연령층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어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아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